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7년 만에 가장 개선됐다고 마켓워치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90.9를 기록해 전달인 86.4보다 개선됐습니다. 이는 마켓워치가 사전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85.0도 웃돌았습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향후 경기 기대지수도 92.7을 기록해 전달인 86.4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월 미국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9.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마켓워치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보도했습니다. 15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해졌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케이스 슐러는 이날 미국 20개 대도시의 5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9.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한 책임을 물어 러시아의 냉전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9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EU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의 EU 영내 주식 채권 발행을 금지하는 것을 비롯해 러시아 금융, 에너지, 방위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현지 시각으로 29일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습니다. 2011년부터 특허 침해 혐의를 두고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인 1차 소송에서 지난 3월 미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애플이 관련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여파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41% 하락한 16,912선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한 4,442선에서 S&P 500 지수는 0.45% 하락한 1,96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악재로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2분기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0.58% 상승한 9,653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 0.29% 상승한 6,807선에서 프랑스 지수도 0.48% 상승한 4,365선에서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하락세로 또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순서는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동인 애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격투로 그리고 코스닥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 있습니다. 청순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목소리가 좀 뭔가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신가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아유 그러시구나. 어제 저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확대로 인해서 연중 최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대표님 말씀대로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만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글쎄요, 오늘 신문 꼭두 새벽에 제가 이제 일간지의 최경환 말에 그러니까 최경환 장관 부총리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식하게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다 알고, 특히 최경환 그 부총리 다닐 때는 연합고사가 아니고 고 시제였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그 부총리가 나온 고등학교가 D고인데 그 D고가 대구에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삼류 고등학교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최경환 총리가 하는 짓거리 갖고 삼류로 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최경환 대통령 그 부총리 뭐 소송할 거면 소송하세요. 괜찮으니까 하는 짓거리가 또 삼류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식이 코스피가 이제 주가가 떴습니다. 떴는데 어제 상승 종목이 185개, 하락 종목이 500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상승 종목이 260개고요. 나머지 하락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락 종목이 영 많으면서 주가를 띄웠습니다. 띄운 주가들 뭐 여러분들 때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는 주가가 이제 고가 저퍼주 자기들 갖고 있는 고가 저퍼주 사면서 선물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이제 기관들이 왜 선물을 매도할까 이러니까 주식을 고점에 사면서 선물 해지를 기관들이 전혀 손해 안 보는 주식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는 방법이 국민들 눈 속이는 그런 유치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진짜 주가를 한다면 신용 많은 순서로 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용 없는 종목만 올렸습니다. 신용 종목 없고 특히 주식의 이제 상승 부분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그 사이 많이 떴지만 떴는 종목 중에 고가주만 띄웠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성 없는 주식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문제성 그리고 매천주제는 아무래나 롯데 이런 주식을 올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개인들이 담보 부족 나자마자 올렸죠.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이런 부분을 올림으로써 주가는 뭐 2060일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주식이 참 글쎄요. 제가 요즘 어느 장단에 시황을 해야 될지 제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제가 거의 지금 한 4일 정도 잠을 거의 안 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집사람이 며느리 보고 죽어야 안 되겠나 이할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제가 이제 누차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올릴 때부터 계획적으로 올려가지고 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530대부터 올릴 때 유통주를 갖고 올렸습니다. 유통주를 갖고 올렸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일찍 팔았죠. 510에서 520에서 530에서 다 팔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530에서 565를 때 이제 유통주 올랐습니다. 유통주 올려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큰 말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코스닥이 마지막 올릴 때 또 유통주를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신용이 그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신용이 늘어나가지고 했는데 이 코스닥이 이틀 동안 코스닥 종목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거의 깡통이 났습니다. 깡통 나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코스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코스닥 560 넘어갈 때 마지막 매도 자리인데 저는 이번에 코스닥이 오늘 조금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현금화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을 현금화하는 게 좀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현금화를 주력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제가 여러분에게 2100에서 2020까지 현금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 매도 친 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잘 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진정한 부작용은 이 주가를 올림으로써 우리 개인들을 살렸느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택도 아닌 언론 썼는데 종합주가지수 이래 올려가지고 개인을 살렸느냐 개인을 죽였습니다. 개인을 완전
코피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개인들이 선물에서도 죽고 옵션에서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우리 개인들은 아직까지 만기가 2주 더 남았는 아마 220억 개지는 이런 불참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최경화의 부총리는 굉장히 똑똑하지만 지 혼자만 똑똑하다. 너나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까놓고 시작하겠는데 우리 개인들의 평균 가격이 선물이 풋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풋이 여러분 보다시피 261의 풋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261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261 풋이 이번 9월 만기까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관건일 겁니다. 먹을 수 있으면 빚내도 넣을 거고 먹을 수 없으면 빚내를 안 넣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균 가격에서 시작이 평균 가격이 260이었습니다. 10에서 평균 가격 10은 거의 한계치입니다. 저도 증권회사에 25년 있어봤고요. 있었는데 주 피벗을 이게 위에 볼륨저 밴드입니다. 주 볼륨저 밴드와 주 피벗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저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방 쪽에는 IMF 때하고 중공민항기 그리고 그때는 하방 이탈인데 상방을 이렇게 이 볼륨저 밴드를 주 피벗을 이탈했는 이런 거는 저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주식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볼륨저 밴드 주 볼륨저 밴드 이탈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67.50 이하는 빠른 시간 내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자리에서 흥분하지 마시고 냉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식 업종도 보면요, 월피봇이 넘는 부분. 그래서 2050이 월피봇이었는데, 제가 이달 초에 2025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위에 주가가 이제 35포인트 더 떴는데, 글쎄요, 최경환 총리가 잘해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지나가 나서 사례를 보면, 인위적인 사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은요, 주가는 꼭 부작용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을 시키지만 주가 부작용이 계속 많이 나고 있거든요. 주가 상승, 그 부작용이 코스닥에서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스닥을 올리면 우리 개인들이 살지만 코스피 우량주, 제가 여러분한테 살려면 우량주 사라고 했는데 제가 참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우량주 사라 했는데 우량주만 올리고 우량주 아닌 거는 빼니까 이거는 아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만 올리고 우량주 아닌 거는 다 빼고 이럴 바에는 주식을 왜 하는지 왜 부양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나고 나면 여러분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량주 주식, 낙폭 과대 주식 기다리면 돈 많이 먹는다는 것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수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여러분 종목이 회복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니까 여러분 코스닥은 현금하고 가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종목은 지금 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금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현금하고 주식을 꼭 사고자 하면 낙폭과대, 환율 관련해가 악재 나온 유한화 조선주 이런 주식들 제일 바닥에 사가 던져놓는 게 제일 현명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항시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항시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물망차대에서 이탈한 부분은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에 참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차하죠. 나는 그래도 가겠다 이런 분들은 마이웨이에도 가시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가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5포인트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주가가 빠져야 될 주가를 당겼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주가가 떠도 여러분 하락 종목
ADR 비율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니까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뜨면 합니까? 상승 종목이 180개밖에 안 됐다. 하락 종목이 500개가 넘었다. 이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하고 봐야 된다. 종합주가지수 오르면 마냐? 몇 개 안 오르면 다 무효 그런 부분이. 어제는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삼성전자로 종가를 땡기는 그런 부분인데 역시 무식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가를 제가 그래서 생각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철저하게 배제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이 계속 떨렸죠. 떨려가 5조입니다. 요거 지금 플러스인데 잘못됐어요. 며칠 전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5조 3천억이라 했습니다. 3천억 코스닥 신용 불량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딱금이 하루에 7천억 불어났다. 7천억 불어났으면 15조 4천에서 실점은 16조 되는데 15조 4천입니다. 이것도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냉철하게 봐라. 그리고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를 2조 질러놨습니다. 2조 질러놨다는 것은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냉철히 보십시오. 다우존스 지수가 전전날 크게 빠졌었죠. 전전날 크게 빠지고 전날 빠지고 전전날 보아 본 적 어제 빠졌는데도 오늘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 코스피가 수익률이 5%가 났고요. 코스닥이 3개월에 3%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다우존스 지수가 2.4%고요. 그 다음 미국 나스닥 지수가 5.1%입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근 3개월 동안 최고의 수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이상하게 조금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증시 니케이가 여러분 보다시피 7.8% 떴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에 8% 정도 수익이 났어요. 3개월에. 왜냐하면 이때는 이 주식들은 워낙 하락 후에 떴다 이렇게 보지만 단기적으로 1개월에는 코스피 주가가 글로벌에서 가장 수익이 좋은 주가였다. 그거는 뭡니까? 이틀 동안 주가 상승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주가는 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틀려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2010에서 2020포인트 이 부분의 매도는 저는 변함이 없었다고 보시고요. 지금 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순환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 빼놓고는 현금화에 치중하는 게 좋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코덱스를 그랬죠. 삼성전자 외국인 사는 거요. 이거 기관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기관이 사는 게 아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매도 쳤는데 자기들이 사면 어제 보시면 기관들이 빈대도 납작이 있다고 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주식을 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주식 사면서 선물을 고점 매도함으로써 했다는 거죠. 어제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차익이 4천억 왔습니다. 4천억 그 중에 집중 매수하는 거죠. 소수 몇몇 종목만 매수합니다. 프로그램 매수 차익 순매수가 많으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리지만 최근에 보면 비차익 순매수가 많습니다. 비차익 순매수가 많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몇몇 종목만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인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 많이 잘 하시고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왜? 국회의원들 자체가 꼴보기 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우리나라 없어야 될 단체 중에 제일 먼저 없어야 될 단체가 헌정회입니다. 국회의원들 모임이 빨리 은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그만두고 그 헌정회는 평생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악질적인 단체다. 저는 헌정회 단체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헌정회 폐지, 국회의원 축소하는데 저는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25포인트 이상은 버블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 선물 260일 푸스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저는 분명히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힘이 안 나는데 저까지 힘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더 힘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분명히 힘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아시죠?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성천님 신청합니다. 네, 오늘은 이 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상승 시에는 현금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기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11년 8월 3일 이후 약 3년 만에 2060선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2%가 넘게 미끄러지면서 55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과연 오늘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현재 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관심주들 AS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그동안의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죠. 건설, 금융, 증권보다는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조선 쪽으로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수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어제 강력하게 재차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바닥을 달았던 종목들, 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조선주들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한 템포 쉬어가는 증권주들이나 건설주들을 대신한 현재 순환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중요한 게 지금 지금부터가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성이 부각될 때죠. 제가 이 상한가 팩토리를 시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지수는 큰 틀에서 상방으로 보고 그 속에서 이번 주는 하락이냐 다음 주는 상승이냐 속으로 들어가서 대응해야 조금은 지능적인 플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중요한 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듯이 3년 만에 206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었죠. 2013년도 10월달 그때 지수가 2063포인트니까 어제 고점이 2065포인트, 2065포인트까지의 상승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이평선 라인들이죠. 월봉 차트에서 좀 보면은, 자, 월봉 차트에서 보면은, 현재 현재 3년간의 박스권에 갇혔던, 월봉 차트를 보면 3년간의 박스권에 갇혔던 우리 증시가 현재 돌파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쓰리봉, 그러니까 삼산에 막혔던 저항을 돌파하는 뭐죠? 추세가 완전 전환이죠. 레벨업이기 때문에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가 2060인데 경기 민감주들은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 강력한 시그널로 추후에는 작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굳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감춰져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무래도 추후에 수익률을 대결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코스닥이겠죠. 코스닥이 21선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하락을 좀 예상을 했었고, 그제하고 어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코스닥이 시초가에 잠시 플러스가 좀 나왔다가 재차 밀리면서 그동안 코스닥은 상승을 좀 주도했던 섹터죠. 홈쇼핑 관련주들, GS 홈쇼핑이라든지 CJ 오쇼핑,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비드라든지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은 고점에 대한 위기의식이 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모바일 게임들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온라인 게임주들로 순환매를 잘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반도체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신적 강화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은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종목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권에 왔는지 체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해서 코스닥의 전체적인 틀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IT 관련 섹터들이 저점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앞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이오 제약 섹터 쪽으로의 그동안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었던 셀트리온이라든지 현재 코스닥 실적 상위 1%죠. 메이톡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앞으로는 코스닥은 전개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의 좀 매수보다는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코스닥은 관망을 하면서 저점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개별 종목들 실적을 확인하는 게 1차적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들부터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일단 우리 종목들은 크게 좋은 흐름을 가지는 종목들은 일단 없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제 한 1%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가 재차 밀리면서 5일선을 우하향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임박했다는 점이 현재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현재는 이제 기간 조정이냐 가격 돌파냐 갈림길의 선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나오면서 기간 조정으로 이평선들을 우하향하는 모습 해서 오늘 정도에는 한번 눌림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전저점 유지하면서 5일선에 대한 안착 여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야겠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매수에 좀 임해주다가 종가에 기관들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들의 매수세를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망 포지션 유지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홈센터죠. 자, 홈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코스닥 급락에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이 현재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급락에도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인데 이 홈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평선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들이 현재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간 조정으로 인해서 서서히 우하향을 하면서 현재 수렴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마시고 상승과 하락을 조금은 즐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는 실적, 그러니까 한 종목 실적들이 공개가 되고 그 종목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2060포인트를 유지하냐가 상당히 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조금은 관망 포지션 유지되는 하루 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